그러면 이 조건에 천간들의 만남들, 그러면 이 조건에 수가 개입을 해요. 갑기합의 수가. 그러면은 이 조건은 목극토가 기본 조건이잖아요. 그죠? 목극토에 수생목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근데 이 이면에는 뭐예요? 목극토에 토극수가 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실 때, 관계를 보실 때 이 생극 관계를 다 펼쳐서 보셔야 돼요. 생극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극이 안 딘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극이 간접적일 뿐이에요. 극의 조건들은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극토가 지금 중심에다 놓고 보는 건데, 목극토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가 개입된 거예요. 목극토를 위한 조건으로 수가 개입되어 있다. 이건 이쪽 토극수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들어오야 되잖아요. 토가 재이고 수가 인성이 되잖아요. 그럼 재극인이겠죠. 그러면 자, 수라고 하는 조건이 목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목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성이니까 자격, 공부, 문서 뭐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관념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관습적인 것, 도덕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는 뭐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그죠? 유전적인 것 이런 것까지 다 뭐 묶어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이 토극수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어디에 쓰여질 거예요? 자, 공부를 해요. 초등학생이 공부를 해요. 중학생이 공부를 해요. 어디에 쓰여질 걸 생각하고 공부 안 하죠. 그죠? 요즘 하는 애들이 있을지 몰라요.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 선생이 막 맨 이상한 것만 하잖아요.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떠니 막 이거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 못 다니겠다. 나는 요리 배우러 다닐란다. 뭐 한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것에 목적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교육을 배울 때는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 않죠. 교양,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필요할 걸 생각해서 막연히 배우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상정하지만은 기본적 흐름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인성교육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전인교육. 대학교는 뭐예요? 목적하는 교육이죠. 다 어디 뭘 하겠다고 목적하잖아요. 자, 인성으로 그냥 수생목이 없어요. 그럼 무슨 수생목이라고요? 조건 없는 수생목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쓰여질지 생각 없이 하는 공부,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좋을 수 있잖아요. 생각 없이 해야 좋잖아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거 배워서 이름을 한번 떨치야지. 싹 한번 휘어잡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목적을 세우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거 우연히 책 한번 봤는데 혹 빠진 거죠.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재라고 하는 것이 극을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디다 써먹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건 이 공부는 다 사용처를 규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출발점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저 죄를 쓰기 위한 공부라고요. 그러면 내가 뭘 배울 때 이 공부는 어디에 쓰여질 거다 생각해서 하는 공부겠네요. 실용성, 현실적인 가치, 필요, 이걸 요구하겠죠. 돈 드는 공부를 한다고요. 내가 투자한 거에 부분이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제극인이라고요. 제극인 되면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극인이 안 되면은 어떤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지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죠? 그냥 공자왈, 맹자왈, 그냥 좋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극인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직업을 정하는 거에 중요한 현실적 조건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수가 개입했다는 것은 수생목해요. 무엇을 위한 수생목이에요? 목국토를 위한 수생목. 목국토라고 하는 거에 자격을 부여한다. 저 죄를 다루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 문서를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먼저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자, 개수가 붙었어요. 운에서 올 거 아니에요, 개수가. 자, 개수가 오면은, 현실적으로 쓰여지라고 형성을 했어요. 갑목이 생목화돼 있어요. 갑귀합돼 있으면 생목화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 부분은 생산성이에요. 얼마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제가 뒤돌아가면 피드백 안 할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사목이면은 상징을 띈다. 생목이면은 생산적 가치를 갖는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죠. 상징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생산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돈 잘 벌어요? 잘 버는 사람이. 돈은 잘 버는 사람이 잘 버는 거고요. 근데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상징성일 때 갑목이 저렇게 수생목 띈다면은 공부를 상징적인 연결고리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어디다 쓸까가 아니고 그거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거 하는 거죠. 철학, 사상, 무슨 이런 걸 하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목이라고 해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물상을 공부를 잘못하시면은 사목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 죽은 나무 땔감 그럴 수도 있죠. 물상 중에 하나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목이면 그냥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자주 들어요. 자, 감나무집, 감나무집 식당이에요. 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이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감나무집 감나무는 감이 얼마나 여는 게 중요한가요? 그 감이 뭐 그 해에 몇 점 열어서 뭐 수확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생산성의 감나무가 아니잖아요. 무슨 감나무예요? 그 집을 상징하는 감나무라고요. 그죠? 감나무집. 그러면 다 알죠. 우체부가 보고서나 이거 감나무집 거네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징으로도 보여지고요. 내가 이렇게 생산으로도 보여져요.
그잖아요? 어느 쪽이 무게중심이 있느냐 이거죠.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당산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엊그제 보름 지났는데 옛날엔 마을마다 보름을 기점으로 이렇게 당산제를 지내죠. 마을 당제를 지냅니다. 요즘 그런 문화도 다 사라졌지만 그 느티나무가 그 마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수확이 나와요? 거기서 뭐 그게 돈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인데, 생목인데, 우리는 그 목을 어떻게 본다고요? 상징으로 본다고요. 사목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물상을 바라보실 때,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와 실질적 그 음양오행에 대한 체계가 잘 돼 있은 다음에 물상적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물상으로 훅 들어가시면 정말로 단편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림 잘못 그려요. 그렇게 되면. 그 어렸을 때 선물 받잖아요. 이거 막 색연필. 가지수가 많을수록 부자잖아요. 이 있잖아요. 크레용, 가지수가 많을수록 부자 집안이잖아요. 가지수가 많으면 뭐예요? 잘 그려야지.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개수가 개입했을 때, 그러면 생목, 이게 지금 생산성을 기준으로 가 있어. 이 간목이 태생이 사목이든 어떻든 간에 간목이 기토를 보면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태생이 사목이었다. 그러면 사목적 성향에서 생산성을 형성하겠네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나요?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개수가 붙었으면은 생산성을 위한 자격, 공부, 문서가 될 텐데 이게 간목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수생목이 일어나는데 수생목의 조건이 간목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요. 간목이 쉽게 빠르게 쓰기 위한 수생목이 되겠죠. 이미 생목화되어 있는 간목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쓰여질 수 있는 조건의 공부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재를 다루는데 필요로 한 조건으로 빨리, 속도 부분 빠르게 소화해낼 수 있다. 실용성도 뛰어나다. 그러면은 저 재를 다루는 것의 자격으로는 적확하겠네요. 그죠? 빨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의 조건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관계들은 이렇게 굳혀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개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기합돼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라고 하는 걸 인지한 상태의 공부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이것을 인지한 공부. 이게 얘기한 뭐라고요? 토국수라고요. 재극인을 했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정해줘요. 5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명과 아닌 명은 그 시험 범위 안에서 구분하는 게 다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나올 걸 추리죠. 실질적으로 나올 걸 추린다고요. 공부를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없어요. 5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누가 공부 잘해요? 잘하는 놈이요. 예상이, 내가 얘기한 그 예상이
내가 추린 예상이 빗나갈 수 있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예측하지만 맞는 게 없어요. 예측하잖아요, 이걸로. 결과 분석하죠.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안 맞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이건 항상 얘기하는 결과의 결과. 무엇으로 나올까? 예.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책 갈피에 띠지 붙어 있고요. 밑줄 그어져 있고 형광펜으로 다 표시돼 있죠. 그죠? 뭐예요? 실질적으로 별표, 당구장 표시 다 돼 있다고요. 본인은 어떤 유형의 공부인가 보셔요. 그것마저 그걸 해놓고도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자, 이게 무토예요, 무토. 이렇게 무토로 돼 있어요. 그럼 개수가 개입했을 때, 이 무토로 돼 있다는 것은 이 기토라고 하는 정제로 돼 있을 때는 건 순차적으로 계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페이지별로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강의 들을 때 이미 다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여기는 강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요. 강의 전체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의 전체 내용이 어떻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논술을 한다면 이쪽이 낫겠네요. 그죠? 논술 전체를 논해라 그러면 이쪽이 낫잖아요. 근데 어느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쪽이 낫겠네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막연한 것이 이 부분으로 연결될 때 그것을 실체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쓰려고 하죠. 이 구성은 간목이 기토와 합을 한 상태를 쓰는 거지만 이 구성은 간목이 무게 합한 상태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토한테 뭐가 붙었어요? 체가 붙은 거죠. 무토 입장의 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인성인데. 그럼 내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체를 제답게 만드는 공부겠네요. 아, 복잡해지네.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한 번만 더 굴리시면 돼요. 제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건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개수는 그렇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보시면은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이 상관이죠. 예,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인이죠. 이렇게 계속 바꾸셔야 돼요. 이걸 지금 궁성론 하면서, 천간론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진 날 때까지 할 거예요. 아, 이게 지진 한 9.0까지는 나야 돼요. 완전 무너지고 다시 세우셔야 돼요. 제발 일간이라고 해서 그냥 그 일간 기준에서만 계속 하니까 상대적 입장을 계산을 못해요. 그냥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지. 사건이 어디 그런가요? 사건이 내 입장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각각의 입장들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설의 기준이 달라져요. 극제의 기준도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인과 상관의 조건이 어떻다. 그 이전에 수생 목의 체성적 관계, 목이 설을 주도한다. 그러면 목이 수를 끌어내는 것. 이 얘기는 공부를 목이 필요로 해서 한다. 이 얘기겠네요. 자, 이걸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개수가 생을 해주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간목의 상관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반응하는 거네요. 상관은 또 어떻다고요?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조건적 구성에 반응해서 설이 일어난다. 이게 상관이죠.
그럼 다시 일간 입장에서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요구하는 만큼 온다 이 얘기예요. 편인이라면은 일간한테만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줘라. 관계의 흐름이 다르죠, 그죠? 이게 체성의 관계, 십성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기준이 어느 쪽에 있는가,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가, 어느 쪽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다 계산에 넣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수생목이 아니고요. 그 수생목으로 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조건들을 다 가늠하셔야 됩니다. 사주 보기 이제 만만치 않아지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펼치지만은 결국은 사주 볼 때는 이게 다 수렴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펼쳤던 것으로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이런 것들이 펼쳐져서 이렇게 결이 나 있구나 하는 걸 빨리 파악하시고 그걸 읽어내셔야 되겠죠. 그게 관법이에요. 그 관법은 다 어떻게 해요? 본인 기준의 관법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 흐름을 비교를 해보셔요. 자, 임수가 개입했어요. 임수가 똑같은 수생목의 조건인데 임수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갑기합에 임수가 개입했는데 임수는 개수처럼 갑목 입장에서 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본인이 생을 주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수는 갑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임수는 그렇지 않다고요. 저 갑목을 자기 조건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임수는 갑목과 이렇게 개수와 비교하면 개수는 갑목에 가까이 이걸 얘기하는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목 입장에서. 자, 임수는 갑목에 멀다. 다루기 어렵다. 오래 걸린다. 자, 공부를 갑기 합긴 걸로 개수를 수생목해서 써야 돼요.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갑기합을 쓰기 위한 자격, 공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걸린다. 그죠? 모르니까 공부하는 과정,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조건들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이것으로 자격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친구와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둘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학부모, 이들 엄마가 보고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에 돼 있는 엄마, 여기는 공부를 빨리빨리 하잖아요. 바로바로 필요한 거에 맞춰서. 여기 출력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러고 얘기하겠죠. 왜 우리 애는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할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출력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왜 아들을 잡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기다려 줘야 되겠네요. 그죠? 출력이 되려면 수생목 돼야 되니까 오래 걸린다. 실질적으로 이 임수는 쓰려면은 가공을 해야 돼요. 개수는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공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전환해서 쓰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토국수가 연결되겠죠. 그러면 흐름이 형성되면은, 흐름이 형성된다는 건 수생목이 본격화되면은 저 기토는 임수를 따라가겠네요. 그죠?
그걸 동류라고 그래요. 동류가 된다면은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공부한 것 흐름 이거죠. 수생목된 흐름에 돈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현실적 조건이 쓰여질 때가 따라온다. 개수가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쟤를 위한 조건이었잖아요. 쟤를 위한 조건. 그러니까 쟤를 다루기 위한 공부 자격이었는데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공부한 것에 쟤가 따라오네요. 예, 오래 걸리지만은 수생목이 완성되면은 내가 좋아서 한 것, 내가 완성한 것에 업으로 직이 형성되는 거죠. 단적인 예예요. 야가 힘이 있고 그러면 야도 동료 않고 저 물을 막아서 쓰고 막 이러려고 하죠. 기본적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토예요. 이게 천간의 관계들이 지금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한가요? 이해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죠. 예? 그러면 됐어요. 예. 뭔가 그럴듯해 보이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무토는 수생목 되는 형태를 막아서 쓰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지류라고 그래요. 지유가 되면은 이 수생목은 저 무토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편재라고 하는 조건에 요 조건을 다루는 형태의 수생목이 돼요. 예, 달라지죠. 내가 공부한 것에 내 자격에 따라오는 것.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직무적 형태가 강한 명. 그러면 돼요. 내가 내 자격으로 뭘 하니까 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는 이것으로 영역이 한정된 형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영역으로 정해진 형태. 한정돼 있어요. 자, 이런 관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멀어진다, 정신적 높아진다, 이런 걸 얘기했고, 거기 임수까지 가세했으니까 현실성은 현격하게 떨어지겠네요. 무슨 공부에? 돈 안 되는 공부. 현실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현실적이라는 건 1차적으로 쓰여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두 구조가 똑같이 선생을 한다. 그럼 여기는 뭘 해요? 바로 쓰여질 수 있는 조건의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고 할 때 여기는 왜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얘기한 1차적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뭘 하면 결과가 나오죠. 바로 돈을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손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한참 뒤에 그런 것들이 평가되고 계산되고 그래서 한참 돌아서 피드백돼요. 직업군도 우리가 얘기한 대민, 바로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하는 이런 직업군이 아니란 뜻이겠죠. 뒤에서 서브하는 거, 교양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기본적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수생목을 지금 해봤어요. 갑기합의 수생목.